안녕하십니까. 예, 고려시대 들어가겠습니다. 선산 1, 2전 전투에서 신검을 패배시킨 왕건이 이제 고려를 구상국을 통일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려는 중세사회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중세사회는 고대사회의 어떠한 점에서 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그죠? 아무래도 고대 사회인 신라보다는 좀 더 개방적이고, 그죠? 좀 더 기회가 많은 그런 사회였을 겁니다. 네. 신라가 골품제 속에서 갇혀 있었다는 그런 모순도 조금은 완화되었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중세사회 시작입니다. 자, 모든 종교의 전성기였고 지방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문화는 투박하였습니다. 고구려 개성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진취적 사회였고 자주적이었고 개혁적 사회였습니다. 자, 그럼 태조부터 보겠습니다. 태조 왕건 918년에 철원에서 건국을 하죠. 철원에서 건국을 합니다. 왕건이고 연호는 천수라고 했습니다. 천수. 철원에서 건국한 이듬해 919년에 자꾸 1900 이게 입에 붙어나니까 죄송합니다. 919년에 송악으로 전도합니다. 송악으로, 그죠? 이 송악이 개성이죠. 개성입니다. 고려 왕조의 도읍지죠. 500년 도읍지가 바로 송악, 개성입니다. 태조는 신성대왕이라 일컬었고 또 황색포를 입었으며 스스로를 짐이라 했고, 그죠? 백관들은 그에게 폐하라고 하면서 만세를 바쳤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태조는 황제였습니다. 태조 왕건은 황제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자, 이런 황제의 위용을 과시했던 태조도 호족들에게 있었을 만큼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호족 연합 정권입니다. 그죠? 일종 호족 연합 정권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족들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아직 완전한 국가 체제를 완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호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족을 다스리기 위한 정책으로 통합정책, 견제정책을 썼습니다. 자, 이 호족들 중에 일부는 중앙으로 진출해서 중앙귀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부는 또 지방에 남아서 여전히 지방의 유력자로서 지방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유력한 지방 세력으로 계속 자기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들은 대등 또는 당대등이라 칭했습니다. 그죠? 이런 대등, 당대등으로 칭하던 이런 호족들은 고려 성종 때 가면은 이제 향리의 직제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호장, 부호장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바뀝니다. 그죠? 대등, 당대등이라 했고, 큰 호족은, 그죠? 호장. 좀 작은 지역을 가난하는 호족은 부호장, 이런 식으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때의 지방 호족들은 종교적으로 불교에서 선종을 지지하고 있었고, 농장을 소유했습니다. 그죠? 농장을 소유한다 보십시오. 조그마한 벼met대기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농장이라고 하려면은 엄청난 지역에, 그죠? 자기 소유의 토지를 소유하든가 또는, 그죠? 그래 있어요. 이걸 농장이라고 합니다. 그 농장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있었겠죠. 노비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밑에서 이제 하는 하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병들. 그래서 독자적인 지배권을 인정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호족들에 대해서 왕건은 어떻게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왕이 말을 하면은 그 밑으로 쭉 이렇게 지위 계층 라인을 따라서 말당부까지 전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호족들이 이렇게 힘이 너무 세면 이게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나라에서는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간다 이랬는데 호족들은 나는 그리 안 가고 이리 갈란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통합정책을 펴니다. 이 통합정책은 호족을 통합해야 되겠다. 우리 이제 국가의 질서 내로 같이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혼인을 하면 혼인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왕시성을 주는 사성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면서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겸허하게 하는 중패비사. 이걸 중패비사라고 합니다. 그죠?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형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또 견제책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너무 그렇게만 하면 거만해지니까, 그죠? 형님, 아들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교육 아주 똘똘하게 생겼는데 교육시켜가지고, 큰 제목으로 만들겠습니다. 뭐 국가에 크게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아들 보내달라고 하면 이게 긴 제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신관 제도. 이 사신관, 그 지방의 유력자가 올라온 그 중앙관리에게 사신관으로 임명합니다. 최초 사신관은 경순한 김부였죠. 그죠? 경주. 이런 사신관 제도를 두면서 지방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당연히 중앙에 거주했죠. 기인하고 사신관은 중앙에 데리고 와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태조의 정책으로는 이제 민생 안정책이 있죠. 혼란하고 착취를 많이 당했던 그죠? 신라 하대의 그 민심들을 달래기 위해서 민생 안정책을 취합니다. 취민유도. 백성을 수치하는 데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토지를 비옥도별로 나누었습니다. 3등전으로. 그죠? 그리고 수세율을 10분의 1로 합니다. 수세율을 10분의 1. 쌀 10가마니가 생산되는 논이다. 그러면은 쌀 1가마니만 가져가겠다. 쌀 100가마니가 생산되는 논이다. 쌀 10가마니만 가져가겠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흑창. 빈민구제책으로 흑창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공신들이 횡포하게 구는 것을 금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신 횡포를 금지하고 또 혹시 억울하게 노비된 자가 없는가 이걸 살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노비병정 사업. 이 태종왕건은 건국 초기에는 지방관을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건국 초기에는 왜 지방관을 파견할 수가 없냐면은 나라 자체가 지방관을 파견할 만큼 그렇게 대단히 완비된 정치 제도를 갖추지 못합니다. 그죠? 여전히 지방에는 호족들이 대단한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방관을 파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건국 초기에는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그죠? 금유나 조장, 전운사 등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부세하고 징수하고 보관을 합니다. 그죠? 이런 걸 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죠. 건국 초기에는. 그리고 역분전, 개국 공신들에게 역분전을 분급합니다. 그죠? 토지죠. 역분전을 분급합니다. 개국 공신들에게. 그 기준은, 역분전을 분급하는 기준은 충성도와 인품을 고려했습니다. 그죠? 충성도와 인품입니다. 관등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정계, 개병 요소 등을 저술했죠. 편찬하죠. 그죠? 정계와 개병 요소 등을
편찬해서 저술해서 어떻습니까? 신하들한테 줍니다. 예, 신하들아, 이거 너희들의 이렇게 따라야 하는 도리를 적은 책이니라. 읽어보고 열심히 연마해서 신하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거라. 이런 경계를 삼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태사를 창건하고 개태사, 비보사찰 등을 세웁니다. 그죠? 비보사찰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려라는 나라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이 좀 약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나라의 뭐 기운을 제하게 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데 풍수 지리적으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데다가 사찰을 세웁니다. 이걸 갖다가 약한 기운을 보완하는 것이죠. 보강해서 나라의 기운을 강하게 하는 이러한 비보사찰 등을 세웁니다. 태조왕건은 비보사찰 등을 세우고, 그리고 경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경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이제 예전에 언제부터냐면은 아주 신라 하대부터 계셨던 스님입니다. 이 왕건이 통일을 하고 나서 이분을 왕사로 모시죠, 그죠? 그래서 왕사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왕사 제도를 실시했고, 그리고 뭐 자기 스승도 스님 아닙니까? 도선국사, 그죠? 있습니다. 있고 왕사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왕사 제도 실시를 했고, 왕사 제도의 완성, 국왕사 제도 완성을 시킨 사람은 광종입니다. 광종. 그죠? 그리고 승록사를 설치합니다. 그죠? 이 승록사는 승려 인사를 행하는 관청은 아닙니다. 승려 인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뭐 승려들의 명단이라든지 그리고 불교 행정 업무에 따른 필요한 업무를 행하는 것이 승록사입니다. 그죠? 그 불교 행사 같은 거 주관할 때 필요한 뭐 이러한 것을 담당하던 부서가 승록사입니다. 승직들. 예? 처음에는 승려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뭐 일반 승려가 아니라도 여기에 뭐 승록사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했답니다. 자, 만부교 사건. 이거는 단적으로 고려가 배요 정책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죠. 거란에서 낙타를 보내옵니다. 낙타를 선물로 보내오는데 이거를 만부교 밑에다가 매달아 놓고 굶겨 죽입니다. 그죠? 거란 거는 싫다 이런 거죠. 거란은 짐승의 나라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발해세자 대광현이 오니까 대광현에게 왕시성을 그죠? 내립니다. 왕시성을 사성하죠. 사자가 내릴 사자예요. 성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자, 훈요. 사약도 내릴 사자입니다. 약을 내리는 겁니다. 사식, 임금이 내리는 거 사식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내리는 겁니다. 다 사자, 내릴 사자를 씁니다. 그죠? 자, 훈요 10조는 내용을 보면은, 자, 불교 장려 내용이 있습니다. 재불의 호의와 지덕에 힘입었으니, 뭐야 하면서, 그죠? 불교를 장려해라, 이런 내용이고, 왕위 계승에 관해서도 세워놨는데, 일단, 장자를 원칙으로 삼는다, 이런 말입니다. 장자를 원칙으로 삼되, 이 장자가 불초하다. 장자가 좀 모자란다. 장자가 어버이를 담지 못해서 불초하다. 그죠? 좀 모자라다. 이럴 때는 인망 있는 자를 왕위를 잇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도와 풍습에 관해서도 거란은 짐승의 나라이니 거기를 본받 그 풍습과 제도를 따르지 마라. 이랍니다. 그리고 풍수지리를 그죠? 풍수지리 신봉하고 그죠? 아무래도 도선국사가 자기 스승이었으니까 도선국사가 풍수지리를 신라말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수지리 상당히
중시했을 겁니다. 풍수지리는 계속 중시하죠. 조선 말까지 풍수지리, 지금도 풍수지리 따집니다. 네. 풍수지리. 지금도 아버지나 할아버지 묘쓸 때, 풍수적으로 좀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기다 써도 괜찮아요? 이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경을 중시하죠. 서경 중시. 이거는, 서경도 중시합니다. 북진정책. 그죠? 북진정책과 관련됐죠. 서경은. 그리고, 요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라. 이랍니다. 백성들에게 가혹한 수치를 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촬영이 남은 배역한 곳이니 등용치 말라. 뭐 이런 말도 하고, 그죠? 연등해와 팔간해를 개체를 잘 해라. 이랍니다. 그죠? 빼먹지 말고 해라.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태조 때 이제 북지 정책을 시도를 하죠.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북지 정책을 고려사를 쭉 보건데, 고려는 끊임없이 줄곧, 그죠? 줄곧 북진 정책을 실시합니다. 줄곧입니까? 이렇게 줄곧, 그죠? 줄곧, 이거죠. 줄곧 끊임없이 북진 정책을 실시합니다. 시도합니다. 실시. 누굽니까? 고려 말에 그 우왕 있잖아요. 그죠? 우왕이 최영 장군하고 같이 짝꿍이죠. 우왕이 믿는 사람은 최영 장군뿐입니다. 그래서 이 최영 장군한테 요동정벌군을 구성하게 하고, 이성계를 요동정벌 우군도통, 자군도통사, 우군도통사, 조민수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북진정책의 하나 일환이었죠. 그래서 고려는 실패는 하죠. 그죠? 실패하고 이성계 위화도 해군으로 정권을 잡고 몰아내는데, 자기가 왕이 되는데, 어쨌든 고려는 북진정책을 줄곧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북진정책이 후퇴는 했다. 이런 거는 있지만, 그죠? 이자겸 때라든지, 그죠? 중기에 문벌기족기에는 좀 후퇴를 합니다만은, 북진정책을 끊임없이 시도를 한 나라입니다. 고구려의 옛 영화를 회복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식념하고 유군필로 하여금 북방을 개척하게 하죠. 북진정책 일환으로서. 그리고 서경 중시하는 거, 이게 북진정책이죠. 서경을 두고 있습니다. 왜? 위로 나아가려고, 그죠? 서경이 평양 아닙니까, 그죠? 분사제도 실시하고. 그리고 정천강에서 영흥만까지의 영토를 확장하죠. 이런 거는 이제 북진정책을 시도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점, 주점 등의 관영 3점을, 그죠? 개경 주변, 왕도 주변에 설치를 합니다. 황도 주변에. 그리고 토성 분정을 하죠. 이제 본관, 자기 지역에 있는 그 성을 따라서 이제 본관을 가지게 합니다. 토성 분정. 김씨 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제 본관 아닙니까? 그리고 경주채씨 샀고 이런 거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초계변씨도 있죠. 그죠? 당의 선명력을 사용합니다. 당의 선명력. 그죠? 그리고 경학. 이 경학은 중앙교육기관입니다. 난중에 성종 때 되면 이게 뭘로 바뀝니까? 이러면 국자감으로 바꾸죠. 국자감. 그죠? 이게 국자감의 전신입니다. 경학이. 경학도 세우더라. 태조는 교육을 장려하더라. 그리고 학보. 그죠? 학보를 세우도 역시 교육 장려죠. 이것도 학보. 이 기금이죠. 학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기금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좀 쉬어가는 페이지네요. 별 없습니다. 그죠? 내용이. 자, 해종. 해종은 왕규의
난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벌벌 떨다가 그냥 병사합니다. 그죠? 뭐 별 중요한 왕이 아닙니다. 왜 그럼 이러한 왕귀의 난이 일어났을까? 이건 혼인정책의 부작용 때문이죠. 왕건이 너무도 많은 호족들과 결혼을 합니다.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호족들의 딸과. 더 있어요. 이 호족들도 또 아들도 낳죠. 그죠? 아들 낳고 딸 낳고 막 이랍니다. 이 밑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들이. 그죠? 2명씩만 해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자, 나도 아버지 아들인데, 나도 왕의 아들인데 왜 저게 돼야지? 나도 왕 대국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어난 하나의 이 혼인정책의 부작용입니다. 이게 왕위쟁탈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난을 왕신념이 그때 이제 서경에 있었어요. 서경에서 와가지고 이들을 진압을 합니다. 진압을 하고 정종 있죠. 정종을 추대를 합니다. 왕신념이가 정종을 추대를 하죠. 정종도 근데 얼마 못 갑니다. 뭐 병들어 죽었대요. 뭐 좀 약간 심약한 모양이에요. 정종 다음에 광종이 들어서는데 정종에 좀 업적이 있죠. 이 광학보 있어. 광학보는 승려들을 위한 장학재단입니다. 이걸 설립하고 광군을 광군 거란을 대비해서 그죠? 요 나라 군사 이 거란을 대비해서 광군을 설치했는데 이 광군이 정종 때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점 기억하십시오. 광종이 아니고 정종입니다. 정종. 샤케 아닙니다. 샤케. 먹는 정종 말고 정종. 정종 때 광군 설치. 그리고 이제 왕신념이가 추대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자 우리 서경으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서경으로. 그죠? 여기가 이제 뭐 개경이고 여기가 서경 있지 않습니까? 서경으로 가자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만 있었고 서경으로 천도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광종. 예, 대단한 왕이죠. 광종은 고려를 반석 위에 올려둔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왕권을 강화해서. 그죠? 이 광종이 했던 업적들은 좀 자세히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광종. 왕권 강화죠. 왕권 강화. 외왕내제. 밖에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왕이다. 하지만 내부에서 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는 황제다. 이런 겁니다. 그냥 별거 없어요. 그죠? 국제관계에서는 외왕. 그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조공책봉 이러한 국제 질서 아닙니까? 그죠? 물론 광종 때는 뚜렷한 그 자기 조공책봉 관계를 맺을 만한 상대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외왕내제 칭제권은 했죠. 칭제권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연호를 광덕, 그죠? 광덕, 준풍 이렇게 합니다. 광덕, 준풍. 그리고 개경을 황도라고 하고 서경을 서도라고 합니다. 그죠?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 그리고 이제 주형공부법을 실시하죠. 주형공부법을 시행합니다. 주형공부법은 주현을 단위로 공물과 부역의 액수를 정한 것을 주형공부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비안건법, 그죠? 억울하게 노비된 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봐서 억울하게 노비된 자는 풀어주는 이 노비안건법을 시행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대호족인 귀족들의 어떤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죠. 노비가 군사도 되고 또 경제 담당을 하는 어떤 노동력도 제공하고 이러니까 그죠? 경제력을 좀 약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었습니다. 또 왕권 강화책이기도 합니다.
노비안간법. 그리고 과거 제도를 최초로 실시했죠. 성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실시합니다. 호주에서 온 쌍기가 있었어요. 쌍기 보고 이제 쌍기야. 아이, 허족들이, 이제 귀족들이 말을 안 들어. 외척들도 말도 안 듣고 공신들도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니까. 폐하 그러시오면은 과거를 실시해 보는 것은 어떻사옵니까? 뭐 이렇게 말을 했겠죠. 과거를 실시하면 뭐 좋은 점 있니? 폐하의 다 신하 아니옵니까? 폐하가 그 인재를 뽑아서 폐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폐하의 어떤 치세를 펼 수 있는 그러한 폐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옵니다.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과거제도를 최초로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제도 최초로 실시합니다. 고려 때입니다. 그죠? 이때 과거제도가 최초로 실시됐어요. 광종 때. 자, 공복 제정합니다. 공복 제정, 자단 비녹. 이 그림도 예쁘게 해놨지 않습니까? 색깔도. 자단 비녹, 자색, 단색, 비색, 녹색인데, 이 자색은 약간 자줏빛, 그죠? 자줏빛. 그 다음에 단색은 이제 붉은색. 비색은 하늘색에 가깝습니다. 하늘색에. 그리고 녹색은 풀색, 그죠? 알죠? 풀. 잡초. 그런데. 소나무 솔잎. 그러니까 마르기 전에, 그죠? 이런 색입니다. 이게 녹색이죠. 자, 중국식 관복, 그죠? 중앙관리들에게는 이제 중국식 관복을 입겠죠. 공복을 제정해야 이제 서열이 보이는 거죠. 서열이. 자기 마음대로 입고 다니니까 안 되겠다. 누가 높은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관복 색깔을 관등에 따라 관복 색깔을 달리하라.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러던 중에 이제 드디어 송이 5대 십국을 통일합니다. 혼란한 5대 십국을 통일하고 송을 건국합니다. 이 송이 건국되면서 이제 그전까지 북방의 맨주로 활약하던 요 나라 있잖아요. 거란. 이 거란과 이제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또 고려로 이제 요가 고려로 쳐들어오는 이러한 어떤 사건을 발생하게 합니다. 자, 송과 국교를 962년에 맺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전히 배요 정책이었기 때문에 친송 정책 하는 것이죠. 배요는 기본입니다. 그죠? 친송 배요. 그죠? 이때부터 이제 송나라 썼으니까 친송 정책이죠. 그리고 송과 무역을 하는데 송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은 수입하는 것은 비단은 비단장 시황 시방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최고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서적. 물론 요새는 우리나라 비단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적. 우리나라 옷감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적. 자기. 그때는 이제 중국이 선진 문물이었으니까 선진 문물을 이렇게 받아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출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산물을 수출하는 것이죠. 나전 칠기, 종이 이런 거죠. 종이는 우리나라가 최고 갑입니다. 최고 잘 만듭니다. 그죠? 낮은 칠기도 우리나라 특산품이고, 그죠? 통영이나 이런 지역에서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빈민구제책으로 제위보를 설치합니다. 제위보.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위군을 강화하죠. 시위군 강화하고, 공사전조법이라는 법을 시행합니다. 공사전조법은 공정과 사전에 이런, 그죠? 공정과 사전을, 공정과 사전의 조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법입니다. 완화한 법. 뭐, 공전인 경우에는, 4분의 1, 사전인 경우에는, 2분의 1, 이렇게 조를 바치지 않습니까? 땅 주인에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완화했다. 어느 정도까지 완화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 3분의 1만 내라.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즉, 공사전조법은 조를 완화한 것입니다. 바치는 조를. 공정과 사전의 조를 완화했다. 그리고 정관정료가 있어요. 정관정료라고. 이 정관정료는, 당태종 이세민의
통치 철학이나 이런 게 이제 담긴 것인데요. 이걸 이제 중국인이 그걸 썼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치세에 아주 좋은 책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군주의 도리하고 인재 등용의 어떤 지침서랍니다. 그래서 군주의 도리를 잃지 않고 인재 등용을 잘하기 위해서 항상 곁에 두고 이렇게 봤답니다. 정관정요를. 그 점 알아두시면 되고, 정관정요를 즐겨 읽었다. 광종. 그 다음에 이제 귀법사를 창건을 하죠. 광종 때 귀법사를 창건합니다. 규녀고. 이 규녀를 통해서 불교 통합을 시도합니다. 규녀를 주축으로 불교 통합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자, 규녀는 화엄종 승려입니다. 교종 승려죠. 화엄종. 이 화엄종이, 교종의 화엄종이 북악도 있고 남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북악을 중심으로 남악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북악을 중심으로 남악 통합해서 규녀가. 그 다음에 선종은 또 법안종 중심의 해거를 통해서 이거를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난중에 이제 천태학으로 이제 통합, 이제 천태교로 이제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도죠, 시도. 불교 통합을 시도만 했습니다. 그죠? 완전한 통합을 이루진 못했다. 불교 통합은 저 뒤에 가면은 의천하고, 그죠? 진울. 이렇게 가야, 그때야 갔어야 비로소 이제 불교가 통합이 되죠. 이때는 통합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국사는 해거고 왕사는 탐문입니다. 그래서 국왕사 제도를 완비하고 실시를 했죠. 자, 중국의 천태학에 이제 많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의통과 재간을 남중국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천태학을 배우게 하는데, 의통은 거기에서 이제 중국 천태종의 13대 교조가 되고, 재관은 천태사 교회를 저수를 하죠. 의통과 재간은 광종 때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공신들을 좀 뭡니까? 공신들을 억압하고자 했습니다. 공신들이 너무 힘이 세다. 그 왕하고 맞먹으려고 하네, 이 자식들이. 이러면서. 그럼 안 되지. 어디 감히 왕한테, 이러면서 이제 공신들을, 그죠? 좀, 이렇게 다운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힘을 쭉 빼달라고 했어요. 공신이가 너무 설치니까 내가 왕으로서 참 면모가 안 쓰잖아.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신을 억압하는데, 어떻게 억압하냐. 이 군소 호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소 호족, 그죠? 그리고 중국 귀하인, 쌍기 있죠. 그죠? 쌍기들. 이런 사람들을 주축을 해가지고 왕권 강화를 합니다. 왕권을 강화해서 이 대호족이나 외척 세력이나 공신 등을 억압하려고 하죠. 그래서 외척 공신 대호족을 견제하고 공신을 억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호족이나 외척이나 공신들이 이제 모반을 일으킵니다. 대상 준홍하고 자성 왕동이 모반을 일으키는데 이 모욕죄로 이제 숙청이 되죠. 모반죄, 모욕죄. 자, 이거는 이제 최성로의 오조정적평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이때의 최성로는 성종대 사람이죠. 오조정적평을 썼고, 그래서 이런 말이 경신년 을해년까지 이런 말이 16년간 나오면 이 광종을 까는 겁니다. 그죠? 광종을 이렇게 막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죠. 까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광종을 비판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광종 때 논산 관촉서 석불이 조성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죠? 연도가 968년으로 추정되니까 아마 광종 때가 맞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고려는 요 밑에 추가적인
내용이죠. 이 다 기출 지문입니다. 고려는 외왕 내제 입장에서 광종대 이후, 광종 때까지는 광덕, 준풍 이런 독자적 연호를 썼습니다. 근데 광종대 이후에는 독자적 연호를 폐지하고 송해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려 초기에는 화엄사상을 정비하고 보살의 실천행을 폈던 뭐가 균여의 화엄종이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 보십시오. 화엄사상 정비했죠, 균여가. 그죠? 보살의 실천행을 폈습니다. 또. 자, 화엄종 성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왕씨의 지원을 받으니까 성행했겠죠. 그죠? 자, 8관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매년 연말에 하는데요. 행사를 하는데, 이거 불교와 제천 신앙, 그죠? 민족 신앙, 뭐, 제천 행사, 이런 게 같이 융합된 행사입니다. 민족 신앙이. 그죠? 불교와 민족 신앙이 융합된 행사, 8관회를 개최했고, 이거는 개경과 서경에서만 개최했습니다. 개경에 1월 15일, 서경에 10월 15일, 이때만 개최했습니다. 연등회는 정월 보름에 했고, 그죠? 음력 1월 15일 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8관회는 개경과 서경에서만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 예쁩니다. 자,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경종, 약간, 경종, 있습니다. 나하고 친한 향이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얘가. 진향이라고 있습니다. 자, 경종, 시정전식과를 실시하죠. 시정전식과. 처음에 이제 만든 전식과 체제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들에게 토지를 분급하는 겁니다. 자, 인품이 기준입니다. 인품을 기준으로 나눠줬고, 전현직, 직상관이라고 하죠. 전현직, 직상관에게 전직과 현직에 다 나누어졌다 이 말입니다. 기준은 사색 공복 기준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자단 비록, 그죠? 그리고 문반, 잡업으로 나누어 직업교수를 정하였습니다. 자, 광종이 공신을 억압한 데 반해서 경종은 공신을 우대합니다. 이것을 반동정치라고 하죠. 그죠? 왜 반동이냐? 반동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반동. 자, 이렇게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반동입니다. 그죠? 거꾸로 간다. 자, 그래서 공신을 우대했다. 그죠? 즉 광종은 공신을 억압했는데 경종은 공신을 우대했다. 자, 아유, 이제 끝났네요. 좀 물 한 잔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 물 한 잔 먹고 갑시다. 예, 그림, 자, 여러분도 물 한 잔 하시고 오세요. 예. 자, 이렇게, 요렇게 생긴, 그죠? 컵에다가 물을, 그죠? 떡 받아가 마실 겁니다. 예. 자, 다음 조금 쉬었다가 성종 때부터 하죠. 고생했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